왜 사라졌을까 싶은 라면이 있죠. 수년 전에 단종됐다가 재출시되는 라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엔 불닭볶음 탕면이 다시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돈슐랭 불닭볶음면 편에서도 불닭볶음 탕면 재출시 기원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재출시되면 다행인데요. 대부분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라면들을 실패한 라면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실패들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역작이 나온 거거든요. 올해는 한국 인스턴트 라면이 탄생한 지 딱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식사 대용품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젠 수출 대표 품목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엄청난 발전을 이뤘지만 그만큼 라면 업계도 진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오늘 돈슐랭은 이 한국 라면 업계에서 의미를 가지는 사라진 라면 9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사라진 라면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클로렐라면입니다. 1983년 팔도가 라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라인업 중 하나인데요. 왜 주기마다 유행하는 건강식품 있잖아요. 이때는 클로렐라가 미래식품이다 뭐다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적당한 조건만 갖춰지면 빠르게 증식하는 데다 단백질 함량도 높고 영양소도 풍부하거든요. 나중에야 클로렐라 화장품, 쌀, 드링크 등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지만 식용으로 만든 첫 케이스는 팔도 라면 클로렐라입니다. 클로렐라를 음식에 활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맛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라면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클로렐라의 쓴맛을 덮어줬죠. 그 다음 문제는 색깔입니다. 라면은 누가 뭐래도 빨간 국물인데 초록색 면발이 오히려 입맛을 떨어뜨리니까요. 사람들이 라면에 기대하는 자극적인 칼칼한 맛도 없었고 같이 나왔던 팔도 참깨라면이 상대적으로 워낙 잘 팔리기도 했습니다. 팔도는 이걸 3년 만에 단종시키긴 하는데요. 이상하게 여기에 집착을 합니다. 단종 이후에도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재출시를 했거든요. 2012년에는 완전히 단종되긴 했지만 혹시 모르죠. 10년 정도 흘렀으니까 또다시 나오게 될지도요. 두 번째, 팔도 케첩 라면입니다. 이것도 팔도에서 출시한 라면인데요. 익힌 면을 케첩 소스에 비벼 먹는 겁니다. 98년에 출시된 라면인데 94년도에 나왔던 오뚜기 스파게티와 비슷한 느낌의 라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차이점이 있다면 오뚜기 스파게티는 그래도 토마토 소스를 흉내내기라도 했는데요. 케첩 라면은 그냥 정말 순수하게 케첩 맛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이 먹는 레시피는 아닌데 25년 전이니까 거부 반응이 나올 만하죠. 비슷한 느낌으로 삼양에서 만든 우유 라면이 있습니다. 삼양이 목장을 차리고 유가공 사업을 시작할 텐데요. 이 시기에 맞춰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지금이야 라면에 치즈나 우유를 넣고 먹지만은 이땐 괴식이란 반응이 많았어요. 우유 라면도 당연히 주목받지 못했고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농심 까만소 라면입니다. 사실 이게 아주 안 팔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에 가깝죠. 85년 농심에서 출시한 라면인데요. 진한 소고기 국물을 강조하면서 곰탕과 비슷한 느낌을 줬어요. 당시로선 흔치 않게 2가지 스프를 넣었고요. 까만소 라면은 농심에서 엄청나게 밀었던 제품입니다. 88 올림픽 공식 후원 라면으로 올릴 정도였죠. 하지만 89년에 우지 파동이 벌어지면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라면 업계 전체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데 까만소는 특히나 이름 때문에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결국 단종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맛도 그렇고 2가지 스프를 쓰는 것도 그렇고 까만소의 컨셉이 신라면과 결합해서 지금의 신라면 블랙이 탄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 농심 머그면입니다. 머그컵에 면과 뜨거운 물을 넣고 먹는 일종의 컵라면인데요. 아이들 간식용으로 나온 라면입니다. 포장도 6개 들이로 소분돼서 나왔죠. 라면을 마신다라는 게 재밌는 발상이기도 했고 머그면을 사면 컵을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나름 인기가 많긴 했습니다. 물론 머그컵 이벤트가 끝난 이후엔 급격하게 식어버렸지만요. 다섯 번째, 각종 어린이 라면들입니다. 라면이 아이들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영양소를 챙기는 라면을 만들어버린 거죠. 1998년 농심에서 CVD 라면을 출시합니다. 이름이 어려운데요. 칼슘, 비타민, DHA가 들어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다른 라면에 비해서 맛도 덜 자극적이었죠. 그런데 부모님들이야 혹해서 이런 라면을 살 수는 있지만 정작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신라면이나 짜파게티 같은 자극적인 라면을 훨씬 더 좋아했거든요. 애들도 이 맛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럼 더 어린 유치원생을 노린 라면인가? 이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님이 유치원생 자녀에게 라면을 먹이진 않았을 테니까요. CVD 라면은 금방 단종되는데요. 농심은 여기서 포기하긴 아쉽다고 생각했던 건지 비슷한 컨셉의 라면을 다시 출시했어요. DHA 라면, 성장 발달에 좋다는 DHA를 라면에다 넣었다는 거죠. 2008년엔 영양라면이란 독특한 컨셉으로 아낌없이 담은 라면을 출시합니다. 곡물로 빚어 튀기지 않은 면발이라고 홍보했는데요. 이것도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끈기 하나는 대단하죠. 여섯 번째, 청보식품에서 출시한 라면들입니다. 1984년 청보식품이 라면 사업에 진출한데요. 사실 여기서 나온 라면들 대부분이 망하긴 했습니다. 라면 사업을 시작하고 3년 동안 20가지 정도의 라면을 만들었는데 다 잘 안 됐거든요. 청보라면의 가장 큰 단점은 맛입니다. 맛에서 확실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어요. 별로라는 반응도 많았고요. 컨셉들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홈라면, 아줌마, 747 라면,
물텀벙 라면. 대체 이게 무슨 라면인지 감도 안 잡히죠?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오뚜기에 인수되고 맙니다. 오뚜기는 이 청보 라면 중에 몇 가지를 건져 올려서 심폐소생에 성공하죠. 대표적인 게 열라면입니다. 신라면보다 더 매운맛으로 매니악한 인기가 있었거든요. 2010년대에 매운 라면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열라면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죠. 이 시기에 맞춰 매운맛을 보강하면서 더 크게 주목을 받았고요. 비록 청보식품의 라면은 실패했지만 오뚜기 라면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됐다 할 수 있겠네요. 7번째, 이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팔도 비빔면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빔면들입니다. 팔도 비빔면 등장 이후 비빔라면 신제품은 꾸준하게 나왔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인상을 남기진 못했습니다. 팔도 비빔면은 너무나도 강력한 1인자였거든요. 쑥 비빔면, 도토리 비빔면, 메밀 비빔면 같은 비빔라면들이 전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죠. 팔도 비빔면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비빔면이란 메뉴는 집에서 직접 해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굳이 사 먹을 이유가 없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팔도 비빔면은 비빔면을 돈 주고 사 먹게 하는데 성공한 거죠. 액상 소스를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지금이야 배홍동이나 진비빔면이 등장하면서 경쟁 구도를 잘 만들어주고 있긴 한데요. 이런 경쟁 구도 자체가 만들어진 게 40년 만입니다. 비빔면 카테고리 안에서도 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던 덕분에 지금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8번째, 쌀라면입니다. 팔도 쌀라면, 삼양 쌀라면 육개장, 농심 쌀탕면까지 라면 회사들이 1990년쯤부터 쌀로 만든 라면을 출시한데요. 이건 사실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의 아이디어였거든요. 한국은 한때 쌀 부족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오히려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내는데요. 이때 라면 면발에도 쌀을 넣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라면 면발에 쌀 함량을 30%까지 첨가할 수 있게 허용해줍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좋아 허용이지 기업 입장에선 은근히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쌀 부족 당시에 정부가 혼분식 정책을 시행하면서 라면 기업들이 득을 크게 보긴 했었거든요. 이젠 뭐 쌀 소비에 더 기여 좀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쌀라면들이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국산 쌀을 넣어야 하다 보니 가격이 싸지도 않았고 비싸게 주고 사 먹을 만큼 맛이 특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쌀라면도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쌀국수란 컨셉으로 바뀌어 나오긴 했지만 대중적인 상품은 아니죠. 마지막 9번째, 건면입니다. 농심이 신라면 건면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긴 했는데요. 이것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1984년 이미 건면이라는 이름의 라면을 출시했었는데 조용히 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라면을 우지에 튀겼기 때문에 느끼하다는 의견이 종종 나왔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라면을 튀기지 않고 건조시켜서 만든 거죠. 의도는 좋았지만 이것도 맛이 없었습니다. 라면에서 기름은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지금은 건면을 사면 향미료가 꼭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건면에서 킥을 담당하는데 당시엔 그냥 말린 면에 가루 스프만 썼기 때문에 밍숭맹숭한 라면이 만들어진 거죠. 이후 라면 기업들이 다양한 건면을 출시하긴 했지만 대부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럼 이것들은 다 실패한 건면이나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건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라면들이 우리 곁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라면들은 치열한 경쟁 끝에 살아남은 소수의 제품들이죠. 큰 업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좌절이 많다는 걸 이 사라진 라면들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일은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두려워만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사실 감당할 수만 있다면 실패도 해볼 만하거든요.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것이 사라진 라면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생각할 거리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단종된 라면 중에서 다시 먹고 싶은 라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